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연휴 기간 동안의 금융시장을 총 정리해본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사실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속을 못 지키고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서 2월 중에는 한번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흐름은 특히나 이제 뭐 이건 한 주 동안 이게 미국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인데요. 음, 큰 그 뭐야 시장 자체가 되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2월 달 들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부양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들 중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10%나 올랐고요. 인텔,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이제 뽑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 얘기인데요. 바이든이 음, 잠깐만 이거 그 촬영용 반도체 이거 왜 못 만드는 거냐 이거 뭐가 문제냐 막 이러면서 이제 행정 명령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반도체 많이 만들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쇼티지가 왜 이렇게 나는 거냐? 막 이런 거 이제 한번 조사해봐.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인텔이나 퀄컴, AMD 같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줄 테니까 너희들 좀 잘 해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 내용을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37%였는데 지금은 12%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거 또 다시 이거 뭐 삼성 불편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근데 니네들이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인텔 니네들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로비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좀 살려줘라는 얘기니까 이들한테 좀 좋은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반대로 우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옐런이 또 이제 G7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얘기한 게 다자주의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와이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냥 자기 뭐 혼자 힘으로 이렇게 중국하고 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요 그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치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냥 그 뭐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요. 그리고 또 기후 얘기 또 했네요. 또 이제 뭐 라가르드 총재도 또 기후 얘기하고 진짜 막 다 기후 얘기밖에 안 합니다. 지금 요 분위기 왜 그런 건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또 했네요. 지금까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또 한번 지금은 크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액트 빅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이 사람들 또 얘기하네. 액트 빅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 뭐 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조금 너무 올라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60불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거의 60불에 육박했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이게 이제 그 물가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요 물가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거 거봐 내 말 맞지 인플레 오지 연준 태도 바뀐다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공격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JP 모건에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왔다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970년대 유가 이렇게 오른 적 있었지 이거는 이제 그 커머더티 가격입니다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에도 이렇게 피크 있었죠. 슈퍼사이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뭐 저는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좀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도 계속 올라요.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2% 올랐고요. 30년물 기준으로 2%까지 올랐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2%까지 올랐고요. 30년물 금리도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1.2%, 30년물 금리 22%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또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지금 돈을 계속 쓴다고는 하나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 니네 계속 믿고 빌려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의심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소폭 약세예요. 이게 약세라기보다는 그냥 소폭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미국에 돈이 들어가는 거다.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도 강세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달러는 이제 아직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아직은 매크로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이 스트레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빅스 지수를 봐도 20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도 65니까 약간 그 탐욕의 영역에 지금 분명히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탐욕은 아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볼게요. 주가는 올랐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다. 이제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60불이 넘어가게 되면 부담 요인인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리도 올라가는 거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달러가 지금 아직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트레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직은 막 걱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할게요. 비트코인 얘기를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통합니다. 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에 대해서 무조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금융 전문가라면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투자 대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가장 뭐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무 누나 캐시 우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레이 달리오도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도 여기 있다가 저 아들 핑계 대면서 이쪽으로 살짝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워렌 버핏은 여기 계시고요. 할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분은 저는 이 그 레리 핑크라고 해가지고요. 블랙락의 CEO죠. 이분이 이제 인식이 이쪽으로 조금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중간에 이제 뭐 한 번, 두 번,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캐시우드 누나가 얘기한 거를 제가 이제 빌리면 의견을 빌리면 ETF가 나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작아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커지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ETF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게 이제 캐시우드 누나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을 드리는 것보다 팩트 하나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 학교 후배인데요. 주기영 씨라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뜨는 친구입니다.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이 친구가 저기 뭐야 그 트위터에다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주 본자가 뭐 얘기했다 막 이런 얘기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분 참 이게 어린 친구지만 참 이게 대단한 친구예요. 참 대단한 친구고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의 주소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다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작년 이제 3월 달까지인데요. 3월 달부터인데요. 비트코인이 그 전 세계 거래소에 지금 비트코인이 머물러 있는 게 있고 거래소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이제 거래소라는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거는 야 이거 비트코인 채굴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일로 들어온단 말이죠. 채굴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나가는 거는 뭐지? 근데 이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뭐야 비트코인 이렇게 빠져? 전 세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줄어들어? 라고 보면서 이분이 이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쿡 빠졌는데요? 훅 빠졌는데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며칠 후에 잠깐만 이거 어디서 샀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가져갔다 거래소에서 자기 그 보관소 커스터디언이라고 하는 보관소에다가 가지고 간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가 좀 유명해졌는데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샀다 이 코인베이스가 샀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합이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 기관들이 가져가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다. 혹은 현금 대신에 저장해 놓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팩트는 비트코인으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 짜는 애들이에요. 예산을 짜는데 CBO라고 해서요. 얘네들이 지금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가계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아웃풋갭 뭐야 이거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 경제가 잠재적으로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차이를 아웃풋갭이라고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만큼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직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아웃풋 갭을 기록할 거다라는 것이 CBO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미국 그러니까 파월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예산 짰던 거 봤더니 또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요거는 지출이고요. 요거는 얘네들이 그 번 돈이죠. 정부 입장에서 번 돈. 그러면 남으면은 이게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부족한 규모는 한 2조 달러 정도가 좀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웃레이라고 해가지고 지출인데 이게 뭐냐면은 항상 지출해야 되는 거, 재량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은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낮으니까 액트 빅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벌어들이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소득세, 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세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이만큼이 된다라는 건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보시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수입은 조금 늘 것 같아요. 수입이 조금 는다라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기업들의 뭐죠? 기업의 법인세는 올해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했으나 예산 가계부 짜는 애들은 에이 설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출은 많이 줍니다. 작년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5.7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적자 폭은 상당히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올해도 2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빵꾸 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2조 달러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네, 제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현금이 1.6조 달러니까 예상보다는 글쎄요, 신규로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규모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학습 그만하고 제발 날 좀 믿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보면은 그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3학년 거 4학년 거 공부해야 되고 6학년 되면은 뭐 정석을 띄워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별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더 앞에 있는 거 공부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학원 가가지고 막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는 놔두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연준이 있잖아. 그런 데가 아니야. 니네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 연준이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네 뒤통수 팍 때린다니까. 여기 지금 파월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파월이 야 괜찮고 뭐 금리 낮게 유지할 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월 머리 때린다니까 뒤통수.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선행학습을 빨리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뭐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을 지금 띄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래잖아요. 파울이 아니래잖아요. 아니라는데 물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파울이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아니 조심하는 건 맞는데 거기다 베팅을 하지 말자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선행학습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말씀드리면 그동안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제 파월이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임금이 낮은 분들이 얼마나 고용이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거든요. 2014년부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잘했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분들이 고용이 이만큼 40%나 줄어들고 절반밖에 회복을 못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5%만 5%도 안 되고죠. 뭐 7, 8% 빠졌다가 지금은 4%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보면 파월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가난하신 분들, 임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고 회복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양책을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도 보면
고용지표 이제 올라가 회복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이렇게 수직 낙하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옆으로 긴 지 서너 달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올리려면 지금 이 아니라니까. 지금 선행학습하고 이거 지금 자꾸 의심하고 이럴 때 아니라니까요. 라고 파월이 얘기한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도 했고, 비트코인 얘기도 좀 드렸고요. 파월 얘기도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금리나 아니면 유가나 이게 스트레스 지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빠질 때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하지만 거기다가 베팅은 하지 말자.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대신에 뭔가 조금 이거 좀 너무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 생방송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아무튼 제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이게 좀 뭐 할 게 많은데,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일요일 날 밤에 이제 또 와이즈를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일들도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 명절 이제 끝나가서 좀 아쉽지만 좀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